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조도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2.2 단원이니까 여러분 교재 2.2 단원도 한번 펼쳐봐 주시면서 자, 2.2 단원의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통신 제어 장치라는 게 데이터 시스템 구조도에서 컴퓨터 바로 옆에서 컴퓨터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라는 장치로서 전반적인 통신 부분을 모두 다 총괄하는 컴퓨터의 비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의 비서긴 하지만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지만 CCU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기에 속한다는 것도 따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문제 그래서 CCU의 기능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가번이 틀렸죠. CCU라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니트는 통신의 시작과 종료를 제어하고 송신권도 제어합니다. 제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역시나 동기 제어하고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 응답 제어까지도 하게 되죠. 제어 정보의 식별, 기밀 보호, 관리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축적한다, 저장한다는 이런 기능들은 없어요. 사실 검색하는 기능도 없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역시나 데이터 전송 해선과 컴퓨터와의 전기적 결합과 또 전송 문자를 조립, 분해하는 장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CCU라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니트 통신 제어 장치가 되겠죠.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맨 끝에 단말기가 있으면 맨 끝에 컴퓨터가 있고 우리는 결국 컴퓨터와 단말기 간에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옆에 뭐가 있습니까? CCU가 딱 붙어 있고요. 우리 교재 그림에는 없지만 단말기 옆에는 전송 제어 장치인 TC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여기 전송 회선 부분에서 양단의 신호 변환기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전송 회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 변환기가 종류가 우리가 모뎀 그리고 코덱 그리고 전화기 DSU 네 가지 신호 변환기를 배웠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느냐, 아날로그끼리 바꾸느냐, 디지털끼리 바꾸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신호 변환기의 종류는 우리가 다음 시간 문제풀이 때 또 보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CCU 옆에 이 컴퓨터와 CCU 사이를 잘라서 자, 이 부분이 데이터 처리계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데이터 전송계에 속한다는 거. 그 그림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CCU를 다른 말로 FEP 전처리기로 합니다. 이 전자가 프론트 그러니까 앞전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앞에 있다는 얘기냐면 컴퓨터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U에 대한 얘기고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서 고속 통신 회선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바로 CCU다. 그러니까 앞서 그렸지만 컴퓨터와 단말기 중간에 있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 그쵸? CCU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물론 단말기 옆에 TC도 있고 중간에 통신해서 신호 변환기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컴퓨터와 이 단말기 중간에 이 CCU가 존재하면서 전체를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전처리기 CCU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가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호 변환 장치 보도록 하죠. 자, 신호 변환 장치 아까 제가 다음 시간이라고 얘기를 드렸나요? 자, 신호 변환 장치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전화기, 모뎀, 코덱 그리고 DSU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쉬운 문제이면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신호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는 신호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가 존재하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신호 변환기를 모뎀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이건 우리가 전화기죠. 전화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사실 통신에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니까 얘를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집에 전달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뭘 쓴다? 코덱을 쓴다. 그래서 가끔씩 사실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찍잖아요.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강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찍은 것을 녹화를 한 것을 그 파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코딩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송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코덱을 의미하는 거죠. 코덱.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DSU라는 신호 변환기라고 본 강의에서 역시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바입니다. 자, 이 개념 안다면 문제에서
디지털 신호를 음성 대역 내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의 모뎀이 된다는 거. 뭐 끝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게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0.3에서 3.4kHz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음성 대역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성 대역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예요. 그죠? 남자들이 굵은 목소리가 하면 이제 0.3이나 0.4 될 거고, 여자들의 가냘픈 목소리, 과거의 키메라 목소리 하는 목소리가 한 뭐 3kHz 정도 되겠죠. 그래서 0.3에서 0.4kHz다 이렇게 외우고 가니까 제가 본강에서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다? 300에서 3400으로 나왔어요. 단위는 헤르츠예요. 그러니까 킬로가 붙으면 1000단위씩 끊어지니까 0.3kHz부터 3.4kHz의 의미가 300에서 3400Hz의 의미랑 똑같다는 것도 헷갈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 가번이고요. 자, 2번 문제는 모뎀의 종류 중에서 다이얼 업 모뎀이라는 게 보편적인 모뎀이에요. 과거에 이제 전화선에다가 물려서 사용했던 모뎀이기 때문에 그 모뎀의 역할은 자동 호출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응답 기능, 그리고 룹 테스트 기능도 있었어요. 근데 버퍼링 기능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런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나온다 하더라도 뭐 틀릴 일은 없을 거니까.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터미널과 컴퓨터 사이에 RS-232C라는 것은 ITU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이제 표준안으로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 RS-232C는 이제 ITU 말고 이제 미국 전자공업협회라는 EIA에서 이 RS-232C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ITU에서는 이제 V 시리즈와 X 시리즈를 이용해서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뭐 24핀 커넥터로 접속한다, 뭐 25핀 커넥터로 접속한다, 이런 규격을 만들어 둔 거죠. 자, 모뎀 중에서 이 RS-232C를 이용하여 직접 접속하는 모뎀은 우리가 널 모뎀이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문제를 통해서 널 모뎀은 RS-232C로 연결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문제는 전송 양단의 데이터 회선의 종단 장치,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로서 단말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한다. 결국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의미니까 디지털 서비스 유닛의 약자 DSU라는 신호 변환 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역시 본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면 이 정도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그 다음에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그리고 이제 전화기는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그 다음에 코덱, 그죠?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자, 요 개념 네 가지의 신호 변환기에 바꾸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번 문제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 DSU에 대한 설명이죠.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개념만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유닛의 약자다. DSU는 직렬 유니폴라 신호를 변형된 바이폴라 신호로 바꿔준다. 유니폴라 신호도 디지털이고 바이폴라 신호도 디지털이니까 DSU에 대한 개념은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은 초고속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하기도 하고요. 모뎀의 송수신에 필요하다. 이거는 아니죠.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건데, 모뎀하고 DSU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신호 변환기라는 개념은 같지만 신호를 어떤 신호로 바꾼다는 개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단원의 DT와 DC의 접속 규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보면 ITU-T에서 V 시리즈와 X 시리즈에 대한 개념, V 시리즈는 공중 전화망 PSTN을 이용했고, X 시리즈는 공중 데이터망 PSDN을 이용한다는 개념하고, 미국 전자공업협회 EIA의 RS-232C, 그죠? 그 다음에 ISO의 211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RS-232C의 주요 핀 25개의 핀이죠. 25개의 핀의 중에서 1번 핀부터 25번 핀까지의 각 핀에 대한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찝어 드렸었죠. 그 중에서 송신 데이터에 해당되는
송신 요청에 해당되는 RTS와 그 다음에 수신 데이터에 해당되는 뭐 RxD라든지 그 다음에 송신 준비 완료에 대한 CTS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RTS를 묻는 부분이죠. RTS는 뭐야? 송신할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 교재에서는 RTS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신 요청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송신 요청이라는 게 나 송신할 데이터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용어도 몇 가지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그 체크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죠? 여기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짧게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자, 단말장치와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한 종류까지 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어서 이제 1강, 2강에 관련된 체크 문제는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지만 이제 3강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또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 3간 다중화기와 정보 전송 기술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